그리스. 유럽의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이다. 헬레니즘이라는 서양 문명의 뿌리였던 그리스는 15세기 중반부터 약 400여 년간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다. 1822년 독립을 선언하고 1829년 런던 회의에서 독립이 보장되었다. (1) 개관. 그리스는 영어 명칭으로 정식 명칭은 헬레닉 공화국으로 헬라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토는 본토인 반도와 주변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토의 서쪽은 이오니아해, 남쪽은 지중해, 동쪽은 에게해에 둘러싸여 있다. 북쪽은 연장 800km에 이르는 긴 국경으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와 접하고 동쪽으로 에게해와 동북의 마리치강을 사이에 두고 터키와 접한다. 그리스는 자국의 영토 확장을 위해 1897년과 1919년 두 차례에 걸쳐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1974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1981년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2001년부터 유로화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51개 현과 1개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연. 그리스의 지형은 발칸반도의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뻗은 디나르 알프스의 연장인 제3기 습곡 산지에 의해 생긴 핀도스 산맥이 있고 다시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제3기 습곡 산지는 그리스를 동서로 구분한다. 이오니아해의 면한 서쪽 사면은 다소 강우량이 많아 삼림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지형이 험준하여 산간 분지는 고립되어 있다. 남북 방향으로 뻗은 습곡 산지는 반도 남쪽에서 다시 갈라져 로도스 섬과 크레타 섬 등과 연결되며 또한 동서쪽의 산맥을 만들어 그리스는 산악국이 되었다. 이들 신기습곡 산맥은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암과 편암 등도 혼합되고 있다. 삼림이 적고 곳곳에 석회암의 흰 암석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양질의 대리석이 많다. 북부와 에게해 남부에는 트라키아 산지, 키클라데스 산지 등의 고기 결정질 암석으로 이루어진 고기 산지가 있으며 알프스 조산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친 지각운동을 받아 반도부에서는 산지, 구릉, 분지 등의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그리스 최고봉을 이루는 올림포스 산은 트라케 산지의 서쪽 끝에 있다. 키클라데스 산지의 대부분은 침강운동의 결과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 토가 산지이며 평야는 산간분지와 주요 하천의 하류부에 국한되어 있어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는 이와 같이 분산된 산간분지와 작은 평야지대를 차지하여 발달했다. 반도부의 남부 및 도서부는 여름에 아주 건조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이루나 북부에서는 여름에도 비교적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 추위가 심한 대륙성 기후이다. 특히 겨울에 추위가 심한 곳은 마케도니아와 트라케 지방이다. 그리스 남부와 키클라데스 제도는 북동풍인 보라와 남풍인 시로코 등 지방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엔 아주 건조하다. (3) 주민. 그리스의 주민 대부분은 대서양, 지중해형 인종으로 분류되는 순수한 그리스인이고 그 밖의 서부와 북부에 소수의 알바니아인과 불가리아인이 거주한다. 현재의 그리스인은 역사상 몇 차례나 거듭되어 온 여러 민족의 침입에 따른 혼혈로 형성되어 고대 그리스인과는 인종,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어가 기원인 모든 방언은
그리스 국토에서 널리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또한 이와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인은 몇 세기에 걸쳐 지중해 지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더욱이 20세기 초에는 수십만의 그리스인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오늘날에도 지중해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계 주민의 수는 많으나 그리스인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터키에서는 1920년대의 그리스 투르크 전쟁을 계기로 대부분이 트라케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피해왔다. 또한 그리스에 있었던 대다수의 터키인은 터키로 이주했으므로 현재의 그리스 인구는 96%가 그리스인이다. 소수민족으로 가장 많은 것은 터키인이며 그 밖에 알바니아인, 슬라브계의 마케도니아인과 불가리아인 등이 있다. 현재 그리스어는 몇 개의 방언을 가진 구어와 독립 후 고대 그리스어로의 복귀를 지향해서 만들어진 순수어 또는 문어로 구분된다. 문어는 공용문, 신문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으나 고대 그리스어와는 강세나 문법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 구어에는 라틴어와 터키어 등의 어휘가 많이 들어있다. 오늘날에는 문학자들에 의해서 구어와 문어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역사. 투르크 제국의 그리스 지배는 그리스의 민족성을 변질시킬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다. 유능한 그리스인은 살해되든지 망명 또는 개종하였고,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노예로 팔렸으며 농민은 토지를 투르크인 영주에게 빼앗기고 그 농노가 되었다. 그리스도교도에게는 인두세가 부과되어 국고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고, 그 징수책의 일환으로 그리스정 교회의 존속이 겨우 허락되었다. 다만 투르크인이 능숙하지 못했던 상업 분야에서만은 그리스인이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18세기 이후 베네치아의 쇠퇴에 대신하여 그리스의 상인들은 흑해, 지중해에서 활약하게 되어 마침내 강력한 선박대와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후에 독립전쟁에 큰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7세기 후반에 군사력이 쇠퇴한 투르크는 열강과의 외교 교섭이 필요하게 되자 그리스인을 통역관으로 등용하는데, 이를 계기로 그리스인이 점차 외교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아가 발라키아, 몰다비아 등의 통치에도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파나리오시라는 그리스인의 특권 계급이 형성되었다. 또한 산악지대에는 결사적으로 투르크 지배에 반대하는 그리스인들이 클레프트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었으며, 클레프트의 세력에 대비하여 아르마토리라는 그리스인 경찰대가 각지에 조직되었으며, 클레프트는 후에 그리스 독립운동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18에서 19세기의 러시아 투르크 전쟁, 프랑스 혁명, 알리파샤 술탄의 반란 등은 그리스 독립운동을 자극하였으며 1770년 펠로폰네소스 반란의 실패 후 1821년 남부 러시아의 오데사에서 비밀 결사가 탄생했다. 예국 비밀 결사 필르키 에타레이아는 그 지도자 피에입 실란티스의 지휘로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곧 진압되었으나 이에 호응하여 일어난 펠레폰네소스의 반란이 파트라스의 대주교 게르마노스의 지도로 클레프트, 아르마토리 합세하여 성공을 거두자 그리스의 독립전쟁으로 발전했다. 독립군은 디입실란티스의 지휘로 여러 곳에서 투르크군을 공격하였으며 그리스 선대도 이에 참가하여 투르크 함대에 타격을 주었다. 드디어 1822년 1월 그리스 독립이 선언되고 파나리오세 마브로코르다토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클레프트파와의 내분이 일어났다. 투르크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키오스 섬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 그리스인을 대량 학살하였다. 그리스인 학살을 계기로 유럽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리스 편을 들게 되어 시인 엘바이런을 비롯해서 사제를 털어 의용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나 유럽의 여러 군주들은 메테르니히의 압력으로 독립운동을 묵살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다만 영국만이 캐닝 외상을 중심으로 그리스를 교전국으로 인정하고 1823년 군사,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한편 투르크는 이집트에게 구원을 청하여
1824년 정예를 자랑하는 이브라힘 파샤군이 펠로폰네소스에 상륙해서 점령을 시작한 결과 미솔롱기는 1년간의 항전 끝에 결국 1826년 4월 함락되었고 뒤이어 아테네도 포위되었다. 이에 영국은 러시아, 프랑스를 동원하여 1827년 7월 런던 조약을 체결하여 조종하고 3국의 함대를 파견하여 투르크, 이집트 함대를 격파하였다. 이어 1828년 4월 러시아가 투르크에 선전하고 프랑스도 펠로폰네소스에 파병하였다. 그리스의 독립은 1829년 아드리아노플 화약, 1830년 런던 회의에서 보장되었다. 그동안에 그리스의 내분도 진정되고 전 러시아 외상 카포디스트리아스가 대통령이 되었으나 암살되었고 바이에른 출신의 오토 1세가 국왕으로 옹립되었다. 그리스는 원래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독립전쟁에 의한 피폐가 심했기 때문에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경제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오토 1세의 과업이었다. 그는 수도를 아테네로 옮기고 경제의 확립과 국토의 확장 정책에 진력했다. 국토 확장의 최종 목표는 1453년 이전의 비잔틴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대그리스주의라고 하였다. 즉 독립 후의 그리스사는 밖으로는 국토 확장책, 안으로는 왕당파와 공화파의 분쟁, 그 두 가지가 복잡하게 서로 얽혀온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독립 당시의 그리스의 영토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아르타만, 볼로스만을 연결하는 서니남에 위치하는 본토와 키클라데스 제도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구비잔틴 제국의 이 땅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영토 확장 운동이 특히 활발히 진행되어 독립 당시 49,000제곱킬로미터였던 국토 면적이 1907년에는 64,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다. 1854에서 1956년 크림 전쟁이 발발하였고 1859년에 이탈리아 혁명에 자극되어 1861년 그리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나 오토 1세가 추방되었고 덴마크 왕자 게오르그 1세가 옹립되었다. 영국은 이때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던 이오니아 제도를 그리스에게 넘겨주었다. 1877에서 1978년의 러시아 투르크 전쟁 후 베를린 회의에서 그리스의 국경이 개정되었다. 1909년 청년 사관들의 군인동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된 후 베니젤로스가 수상이 되어 그리스의 근대화와 대그리스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를 지도하였으며 발칸 동맹을 결성했다. 1912년과 1913년 2회에 걸친 발칸 전쟁 때에는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과 함께 투르크와 싸워 더욱 영토를 확대하여 마케도니아 남반, 테살로니케 등을 획득하였고 에피로스 지방의 남쪽, 크레타섬, 드라케 서부 등지를 영토로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3년 게오르그 왕이 테살로니케에서 암살되어 그의 아들 콘스탄티노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발칸 전쟁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품고 있었으며 1914년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이때 독일의 빌헬름 2세의 사촌인 콘스탄티노스 왕은 중립을 희망했으나 베니젤로스는 삼국 협상편에 서야 된다고 주장하여 서로 반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압력을 가하여 왕을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를 왕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리스는 독일에 선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승국이 된 그리스는 영국의 지지를 얻어 1919년 5월 소아시아의 이즈미르의 군대를 상륙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투르크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대그리스주의는 실현될 듯이 보였다. 그러나 케말 아타투르크가 출현하여 터키를 재건했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었고 1922년 그리스군은 소아시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보다 앞서 1920년 11월의 선거 결과 베니젤로스는 실각하게 되었고 콘스탄티노스 왕이 다시 왕위에 올랐다. 대그리스주의를 성취할 수 없게 된 그리스는 그 후 터키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즈미르와 트라케 동부 등을 포기하고 터키와의 인구교환을 도모했다. 그 결과 120만 이상의 그리스인이 터키로부터 돌아오게 되었고 반대로 45만의 터키인이 터키로 귀환하였다. 그 밖에 10만 가까운 불가리아인이 그리스를 떠났다. 그 결과
그리스의 인구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아울러 경제 문제도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1924년 3월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왕당파와 공화파의 싸움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928년 베니젤로스가 다시 수상이 되었고 1935년 혁명이 일어났으나 곧 진정되었다. 왕정이 부활되고 콘스탄티노스의 장남 게오르기오스 2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 후 좌익 공화파가 우세하게 되었으나 1938년 수상이 된 메타서스는 국회를 정지하고 계엄령을 공포했다. 때마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40년 10월 이탈리아가 그리스에 선전포고를 했으나 알바니아 전선에서 그리스군에게 패전했다. 그러나 1941년 1월 메타사스 수상이 급서하는 등 국내 정세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으며 5월에 이르러 그리스는 독일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국왕은 런던으로 망명하였고 카이로에는 망명 항전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제화운동, 레지스탕스 등이 조직되어 게릴라전이 각지에서 빈발했다. 1944년 11월 그리스는 해방되었고 한때 좌우 양파가 협조한 연립정부가 구성되었으나 곧 붕괴되고 1946년 9월 국민투표의 결과 게오르기오스 2세가 귀국하게 되었다. 그 후 그리스는 격심한 인플레와 좌우 양파의 내란을 겪게 되었으나 동유럽에서 유일하게 소련의 위성국이 되지 않은 그리스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10수억 달러의 원조로 정부 측을 지원했다. 그 결과 좌파는 세력을 잃고 1949년 10월 내란은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형편을 배경으로 왕당파, 공화파 사이에 정쟁이 계속되었고 군부 쿠데타 등으로 강압적인 군사정권이 성립되는 등 전국 불안이 계속되었다. 정치 제2차 세계대전 후 왕제가 부활한 이래 입헌 세습군 주제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1967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발족하고 콘스탄티노스 2세가 정권 탈환을 기도하다가 실패하고 국외로 망명했다. 1973년 6월 군사정권은 왕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할 것을 발표하여 공화제 이행의 헌법 개정안이 7월의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었다. 이로써 그리스는 대통령 중심 의원 내각제의 공화국이 되었으며 대통령은 의원 2/3의 신임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5년이다. 1974년 7월 K. 카라만리스 전 수상이 귀국해 수상에 취임하여 민정으로 되돌아갔다. 카라만리스는 신민주당을 결성하여 11월에 총선거에서 300의석 중 220의석을 획득했다. 또한 12월에 국민투표 결과 공화제를 채택할 것이 확인되었다. 그 후 카라만리스 수상은 민주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977년 11월 20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고 승리를 거두어 재집권했다. 카라만리스는 1980년 5월 15일 대통령으로 승격, 라리스를 수상으로 하는 신내각을 조직하여 출범시켰다. 그러나 1981년 10월 지파판드레우가 이끄는 범그리스 사회당이 득표율 48%, 174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제1당이 되었으며 이는 그리스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다. 의회는 단원제로 정원 300명, 임기 4년,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그러나 1989년 6월 총선에서는 범그리스 사회당이 참패하고 신민주당과 공산당이 새 내각을 구성했다. 같은 해 11월 크세노폰, 졸로타스 내각이 출범했으나 1990년 4월 총선에서는 신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시미초타키스가 집권했다. 1993년 10월 총선에서 범그리스 사회당이 승리하고 파판드레우가 재집권했다. 북부 농촌에는 투르크 지배 시대에 기원하는 대토지 소유제가 남아있으며 외국 자본과 결합한 산업자본가와 선주 등 소수에게 자본이 집중되어 반실업 또는 잠재 실업자의 수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불안정을 반영하여
전국도 불안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 1월 파판드레우 총리가 건강으로 인하여 총리직을 사임하고 스미스 전 공업장관이 사회당 국회의원들의 비밀 투표로 인하여 총리로 선출되었다. 스미스 총리는 그리스의 EU와의 정치 경제적 통합을 위한 과감한 정책과 조치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1996년 9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사회당이 41.6%의 지지율을 얻어 정치적 기반을 굳혔다. 스미스 총리는 1997년 9월 신내각을 구성하였다. 군사정권의 초기에는 서유럽 제국이 그리스를 비난하여 경제 원조도 중지하였으나 국내의 안정과 함께 각국의 태도는 완화되었으며 특히 소련과의 친근 관계를 고려해서 서방 각국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를 원조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했다. 1978년 3월 10일 그리스 터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했으며 1980년 10월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복귀했다. 또한 기지협정에 의하여 미국의 통신기지도 설치되었고 1979년 5월 유럽 공동체 가입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981년 1월부터 EC 정회원국이 되었다. 6. 경제. 일. 산업. 그리스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점령과 전쟁 후 계속되어 온 내란에 의해서 거의 마비 상태에 있었다. 도시와 농촌은 전화를 입었으며 주민은 군대에 들어가거나 추방당하거나 도망하는 길을 택해야만 했다. 상선은 침몰되고 어선은 군용에 전용되는 등 모든 산업이 기능을 상실 또는 정지했으나 관광산업만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스의 전통적 산업은 농업이지만 바위가 많은 산지와 가시밭숲이 전국토의 55%를 차지하여 결코 자급은 바랄 수 없는 형편이다. 전국토의 20%를 차지하는 경지도 비료가 충분하지 못해 생산성은 극히 낮다. 옛 그리스 시대의 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시적인 농법으로 밀재배와 과수원의 영세 경영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토양 침식이 심하고 또 경사지가 많아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입하기 시작한 농업기계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고대부터 주민을 괴롭혀오던 말라리아 모기의 발생지인 소택지 간척은 1920년대부터 대폭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테르말만 깊숙한 내만에 위치한 바르다르 삼각주 등은 2에서 3개의 호수와 부근의 소택지를 간척한 결과 경치도 늘고 말라리아의 위협에서도 벗어나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농업 경관을 이루게 되었다. 주요 농산물은 밀올리브, 옥수수, 포도, 담배 등이며 최근에는 목화와 벼의 재배도 활발하다. 그러나 경지의 절대 면적이 부족하므로 경지의 대부분은 황금 작물의 재배에 충당되며 밀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황금 작물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 농민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인적 경향과도 연관이 있지만 수출액의 반 이상을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의 식민지적 경제 구조에도 큰 원인이 있다. 특히 담배는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되어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는 주로 건포도로 수출되고 있어 포도주를 주로 하는 이베리아 반도나 이탈리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지질구조상 광산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모두 생산량은 매우 적다. 특히 갈탄 외에 석탄이 없는 것은 공업화의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철광석, 나바연, 마그네사이트, 보크사이트가 소량으로 채굴되며 강수량이 적어 수력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산지의 대부분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리석은 그리스의 특산물이나 현재는 이용 가치가 없다. 농산물 가공의 전통적 칸의 공업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후 기계, 화학, 섬유 공업 등의 근대 공업이 아테네, 피레이포스를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무역 상대국으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다. 그리스에는 100톤 미만의 선박이 많고 그리스인의 대선주는 선적을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에 두고 있어
세계 해운에서 차지하는 그리스의 비중은 매우 크다. 이 교통. 다도해를 이루는 에게인은 고대의 선원들에게는 수상교통에 좋은 훈련 장소가 되어 일찍이 해운업이 성했으며 그 전통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상선 보유량이 많으며 본토와 제도 및 각 섬 간에 많은 정기선이 왕래하고 특히 최근에는 관광선이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세계 해상 교통의 간선 항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외국의 대형 선박이 개항할 수 있는 항구는 거의 없다. 항구 중 중요한 것은 아테네의 외항이었던 비레이프스로 아테네의 발전에 따라 근대적인 항만 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도 설치되어 있다. 비레이프스 외에 북부의 테살로니케, 코린트만의 서쪽 끝에 바트레 등의 항구가 있으며 1893년 완성된 6.4km의 코린트 운하는 동서 교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간선철도는 아테네와 마케도니아 지방의 테살로니케 사이를 연결하고 다시 바르다르 하곡을 거쳐 중부 유럽과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이스탄불에 이른다. 그러나 고대 유적이 본토와 각 섬의 산지에 있어 항공교통도 발달하였다. 아테네로 각국의 항공로가 통하며 국내 항공회사도 있어 로도스, 크레타, 게르키라 등 각 섬의 여객을 수송하며 지방에서 아테네로의 교통은 철도나 기선 등을 이용하고 있다. (7) 사회. 전분대적인 사회관계의 잔존, 즉 종교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현대 그리스 사회는 유럽의 후진 지역으로서의 남부 유럽 일반에 공통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풍속에 있어서는 동양적인 요소가 상당하다. 그리스의 교육은 사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다. 교육체계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대부분이 중등 교육을 마치고 직업학교에 들어가며 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하며 재수생들도 많다. 1983년 국민건강서비스를 설치한 후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기본 진료체제가 부족하고 의료 혜택의 불평등, 대도시의 의료시설 편증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8) 문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신전군과 그 남쪽의 디오니소스 극장, 북쪽의 아고라 등의 유적군이 유명하다. 동쪽의 제우스 신전과 육각탑이 있는 아고라는 로마 시대의 유적이며 근교의 순이온 곳, 델포이, 코린토스 및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미케네 및 에게해의 여러 섬도 주요 관광지이다. 예술은 그리스의 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여름이면 고대 극장에서 그리스의 연극을 상연한다. 고대 문학의 유산은 시, 희곡,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논문 등이다. BC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서사문학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헤시오도스의 심통기 일과 나널 등이 유명하다. 그리스 문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르인 희곡에서는 희극, 비극이 고루 발달하였으며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야,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등이 유명하다. 그 밖에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기록하여 역사서의 모범이 되었으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의 철학을 글로 표현하여 문학 비평과 철학적 사고를 위한 온갖 어휘들을 현대에 남겨주었다. 330년에 시작된 비잔틴 시대의 그리스 문학은 대도시적, 귀족적 성격을 띤 문학으로 찬양문, 송시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종교의 영향으로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어 담화 형식으로 씌어졌다. 그러나 역사 서술만은
후대까지 그리스 문학의 정수로 남게 되었다. 르네상스 이후 시작된 현대 그리스 문학은 두 가지 문어체로 쓰여졌으며 1800년대 중반까지 낭만적인 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시인 게오르게 세페리스가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일리아스 베네치스, 코스마스 폴리티스, 게오르기오스 테오토카스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게오르기오스 테멜리스, 밀토스 자크투리스 등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시인들이 등장하였고 바실리스 바실리코스, 로디스 프로벨렌기오스, 니코스 카지다글리스 등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BC 10세기경부터 그리스가 로마에게 정복당하기까지 약 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은 인간의 이상적 형상을 실현, 고전 미술을 창시하여 인류 문화의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 BC 5세기에 페이디아스가 만든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 등으로 장중한 고전 양식을 이루었다. BC 4세기에는 브락시텔레스 고전 조각을 완성하였다. 고대 그리스 건축은 건축물을 인간과 조화시킨 점이 특색이며 원주 양식에 따라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이 있고 이들은 고대 로마 건축의 계승, 서양 건축의 고전 양식을 이루었다. 회화도 신화세계의 인간상 묘사가 중심이 되어 BC 4세기에는 음영법에 의한 입체 묘사, 이어 기하학적 원근도법, 채색법에 의한 공기 원근도법을 창안하고 마지막에는 점묘풍의 고대 인상주의가 나타났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등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으나 현재 그 자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현재 약 20여 개의 악보가 남아있을 뿐이다. 남아있는 중요한 곡은 디오니소스를 찬미하는 시적인 가사에 음악을 붙여 부르는 주싱창가인데 이것이 점차 발전해 그리스 비극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 연극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종교의식에서 시작되어 매년 봄과 겨울에 국가 행사로 치러진 제전의 일부로 발전하였다. 비극으로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테스 등 3명의 작품이 남아있으며 희극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를 대표적 작가로 뽑는다. 과학기술 그리스는 유럽 국가들 중 다른 나라에 비해 통신 부문이 열악한 상태이다. 그리스의 국제전신 사업은 1866년 이스턴 텔레그래프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스의 독점 통신 사업자인 OTE가 1950년 설립되었다. 1974년 프랑스, 그리스, 키프러스 간의 광대역 해저 케이블이 구축되었으며 1981년 그리스와 프랑스 간의 동축 해저 케이블 92,580회선과 그리스와 이집트 간의 해저 케이블 624선이 구축되었다. 통신 부문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하는 곳은 운송통신부이며 분쟁 해결 및 면허 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곳은 국가통신위원회이다. OTE는 그리스의 독점 통신 사업자로 1996년 정부는 사업 확장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1997년 OTE는 CATV 및 광대역망을 구축하였고 발칸반도 국가들과 사업 제휴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1996년에 OTE는 리투아니아로부터 43,920회선의 디지털 회선과 광섬유 케이블의 구축 공사를 수주하였고 그루지아 텔레콤과 18만 가입자 용량의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OTE는 통신망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1997년 3월 현재 43.3%의 교환망 디지털화를 달성하였지만 1996년 말 로컬 접속망의 디지털화가 겨우 2%에 불과하다. 그리스는 2000년까지 회선 보급률을 6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광섬유망은 1994년에 1572km, 1995년에 1952km가 가설되었다. 1993년 고속 디지털 데이터망인 HELLASCOM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1997년 OT가 전국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대한관계. 그리스는 6.25 전쟁 참전국으로 1961년 4월 5일 한국과 단독 수교했으며 한국 상주공관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70년 7월 문화협정, 1974년 10월 무역협정, 1979년 2월 사직면제협정, 1992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1997년 현재 대한국 수출 299만 달러, 대한수입 5,276만 달러이며 1997년 현재 교민 205명, 체류자 374명이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